이스라엘, 이란 둘 다 확전 의지가 없고 반감기로 인한 채굴자 매도세는 ETF가 흡수해주고 온체인 데이터는 상승을 가리키는데 대체 왜 걱정하죠? 비트코인이 며칠간 하락을 거듭하다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리고 반감기에 발생하는 채굴자들의 매도세로 인한 조정으로 비트코인이 확 폭락해버리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계시죠. 반대로 비트코인 매수를 노리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러한 폭락이 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오히려 19일 오후에 일어난 급반등의 저점을 기준으로 하락 조정장이 끝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전쟁, 반감기,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차트적인 근거들을 통해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전쟁은 전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이란 양국이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도 해당 이슈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두 번째, 지정학적 위기는 과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히지만 않는다면 한 달 정도면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실물 경제에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이란이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게 1970년대였습니다. 즉, 매 전쟁마다 해협 봉쇄하는 방안을 위협의 수단으로 삼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말 큰 전쟁이 아니면 봉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970년대보다 중동 석유의 영향력이 작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셰일가스 혁명 이후 꽤나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의 오일 쇼크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쟁은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일 오전 9시경에 드디어 4차 반감기가 완료되었죠. 어떤 분들은 이제 바로 상승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기대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한 달에서 3달 정도 하락 또는 횡보 조정을 하다가 상승 랠리를 재시작했습니다. 반감기 무렵 조정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들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반감기에 조정이 나오는 큰 이유는 채굴자들이 장비 업그레이드할 현금을 확보하고자 채굴하는 족족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발생했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올해는 1월 초에 ETF 통과 이후 장외거래 시장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적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반감기가 벌써 4번째인 만큼 대형 채굴자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왔다는 것도 뉴스들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렸었고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현재 비트코인 채굴 단가가 3만에서 5만 불이었다가 반감기 직후에는 약 6만 불에서 10만 불로 올랐는데요. 현재 시장 가격보다는 대부분 높은 가격에서 채굴을 하고 있으니 영세한 채굴업자들은 수익성이 적자인 상태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시장에 내다 팔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과거 반감기들보다 그 영향은 훨씬 더 완화될 것이니 16년도 반감기처럼 크게 하락을 하기보다는 12년도나 20년도처럼 1개월에서 약 3개월 정도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가격적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상으로 불안했던 부분이 바로 너무나 과열된 시장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재는 여러 지표들에서 과열이 다소 해소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롱숏 비율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을 보는 관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펀딩비가 음수로 내려왔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롱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탐욕 공포지수도 계속 극단적 탐욕과 탐욕 단계를 오가다가 마침내 4월 18일 밤쯤에는 중립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시장의 과도한 낙관주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히려 상승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장을 불안과 의심에 밀어넣은 다음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것은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린 대상승장의 중간쯤에 있고 과거와 특별히 다른 점은 전혀 없다.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와 홀딩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흐름을 차트를 통해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상승 다이버전스의 중첩인데요. 현재 일봉상으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데다 4시간 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2번이나 출현하는 중첩, 1시간 봉상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2번 출현하는 중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이렇게 모든 시간봉에서 상다가 뜨는 경우, 게다가 이렇게 4시간 봉과 1시간 봉에서 중첩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거의 안 오르는 경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를 때 크게 올랐었습니다. 이 부분
부분은 오르기 전에 이 부근에서 커뮤니티 글을 통해 공유드리기도 했었죠. 제가 영상을 바로 못 올릴 때는 이렇게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라도 관점을 공유해드리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이번 반등을 유의미하게 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평행 채널 패턴입니다. 반등했던 포인트가 정확히 두 개의 평행 채널 하단에서 일어났죠. 또 한 가지는 하락세기형 패턴입니다. 주로 1, 2, 3, 4, 5 5개의 파동 뒤에 반등이 나오고요.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떠주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현재는 한 차례 반등을 한 뒤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뚫었던 추세선에서 리테스트 한 후 재차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뚫었던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한 번 더 조정 또는 쉬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차트뿐 아니라 심리 관점에서도 첨언을 좀 해보자면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 투자자들 중에 비트코인을 안 사시고 지켜보시는 분들의 심리가 50K대로 좀 더 내려오면 살 거다 또는 원화로 8천만 원대에서 살 거다 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안 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요. 만약 내려간다면 거기서 예쁘게 반등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물릴 만큼 훨씬 더 크게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인 40K 초반에서 중반대, 이러한 평행 채널의 중반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 저는 남은 현금과 상황 봐서는 마통까지 뚫어서 풀매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거기까지 갈 확률보다는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사고 물려있는 편이 조정을 크게 안 주고 그냥 올라갔을 때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낫다고 봅니다. 최근 영상들과 같은 관점 반복이에요. 정리하면 진짜 쫄지 말자. 지금은 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개인의 몫이기에 저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시더라도 저는 리스펙합니다. 다만 그 결론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나온 결론이어야 이성적인 판단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50K 갈 것 같다 또는 그냥 200K 갈 것 같다 라고 결론만 툭 던지는 건 판단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적인 바램, 희망, 걱정 등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시든 자꾸 근거를 찾고 그를 토대로 판단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남은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